세포를 생명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는 근거를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르시오. 이제 시스템의 이제 조건들이 있죠. 여러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야 하고요. 또한 구성 요소들이 상호작용으로 특정한 기능을 수행을 해야 돼요. 또한 시스템은 외부와의 이제 상호작용을 통하여 어떤 특정한 기능들을 또한 유지를 해야 되고요. 보기 기어 여러 세포 소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 여러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여러 세포 소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니까 예, 생명 시스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여러 세포 소기관의 작용으로 생명 현상을 나타낼 수 있다. 예, 시스템은 구성 요소들의 상호작용이 나타나야 돼요. 특정한 기능이 나타나야 되는데 여러 세포 소기관의 작용으로 생명 현상을 나타낼 수가 있다. 예, 근거가 될 수 있는 거고요. 디귿 세포막을 통해 끊임없이 물질 출입이 일어나며 외부와 상호작용을 한다. 시스템은 외부와 상호작용을 해서 어떤 특정한 기능들을 수행을 해야 되겠죠. 세포가 이제 세포막을 통해서 외부와 물질이 출입이 일어난다는 거. 이 내용이 외부와의 상호작용의 기능을 담당을 한다. 그래서 디귿도 옳은 이제 문장이 되는 거고. 생명 시스템의 구성 단계인데요. A는 세포, 그리고 조직, 그 다음에 B가 기관이 되는 거죠. 기억, A는 그 자체로도 하나의 생명 시스템이다. 예, 세포는 구조적이고 기능적인 기본 단위라고 하죠. 그래서 각각의 이제 구조가 각각의 기능을 이제 수행을 하는 하나의 이제 생명 시스템이 될 수 있는 거고요. 니은 B는 한 가지 조직으로 구성되며 일정한 형태를 갖는다. 조직은 같은 기능을 담당하는 세포들로 이루어졌다라고 표현하지만 기관은 여러 조직들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상피 조직, 결합 조직, 신경 조직, 근육 조직 이렇게 4개의 이제 조직들이 있는데 기관은 뭐 예를 들어서 심장을 얘기해 볼까요? 심장은 신경 조직이 있죠. 상피 조직이 있죠. 그리고 근육 조직도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여러 개의 이제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뭐 소화 기관인 위도 한번 얘기해 볼까요? 근육 조직이 있고요. 신경 조직이 있고 상피 조직이 있고 또 여러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기관은 여러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해야 돼요. 한 가지 조직이 아니라 여러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니은은 옳지 않은 문장. 심장은 예, 순환 기관에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B의 예에 해당한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과 디귿. 사람의 구성 단계, 즉 동물의 구성 단계가 되는 거죠. 세포가 모여서 조직이 되고요. 조직이 모여서 기관이 되고 그리고 기관이 모여서 기관계가 되는 거죠. 식물의 구성 단계와 다르게 동물은 기관계를 가지고 있다. 소화기관, 순환기관, 배설기관, 면역기관 뭐 이런 이제 기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1번 A를 구성하는 각 세포에서 생명활동이 일어난다. 예, 조직은 여러 세포로 구성되어 있고요. 각 세포는 하나의 시스템으로 생명활동이 일어나죠. 그래서 1번 옳은 문장. 2번 A는 모양은 같고 기능이 다른 세포의 몸이 아니라 조직은 모양과 기능이 비슷한 세포들의 이제 모임이라는 거. 그래서 2번 옳지 않은 내용. 3번 B를 구성하는 세포들의 모양과 기능은 다양하다. 예, 그렇죠. B는 기관이 되는 거죠. 기관은 여러 조직으로 구성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직마다 세포들의 모양과 기능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기관은 모양과 기능이 다양한 세포들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고요. 4. C는 기관계가 되는 거죠. 여러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관계는 공통된 기능을 담당하는 여러 기관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소화기관계를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입, 식도, 위, 십이지장, 소장, 대장, 항문 이렇게 여러 기관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 5번 A에서 C로 갈수록 체계가 복잡해진다. 예, 그렇죠. A에서 C로 갈수록 세포들이 이제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체제가요, 엄청 이제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A보다 B보다 C가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사람이 가장 복잡한 이제 체계가 되는 거고요. 식물세포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식물세포는 동물세포하고 다르게
특정한 구조가 있죠. 세포벽, 그리고 엽록체, 그리고 발달된 액포가 있다는 거. 여기서 A가 엽록체가 되는 거고요. B는 핵이 되겠죠. C는 세포호흡이 일어나는 장소인 미토콘드리아, 그리고 D가 액포, 그리고 E가 단백질을 합성하는 장소인 리보솜이 돼요.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A, 엽록체에서 세포호흡이 일어난다. 세포호흡이 일어나는 장소는 C, 미토콘드리아가 되는 거고요. B에는 유전물질이 들어있다. 그렇죠? 핵에는 유전물질을 갖고 있죠. 그런데 엽록체와 미토콘드리아도 자체 DNA를 갖고 있다. 유전물질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3번, C에서 빛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전환한다. 빛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전환하는 과정을 광합성이라고 해요.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는 A인 엽록체가 되는 거고. 4번, D, 액포. 어린 세포일수록 크게 발달돼 있다. 액포는요, 식물들의 노폐물 등을 이제 저장하는 장소다라고 했죠. 그래서 성숙한 식물의 세포에서 크게 발달하고, 이런 액포는 또한 식물의 삼투압도 조절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4번 옳지 않은 내용. 이는 리보솜이죠. 리보솜은요, 비막 구조라고 했죠. 그래서 막으로 둘러싸여 있지 않는 구조가 된다. 그러면 막으로 둘러싸여 있는 구조는 핵, 엽록체, 미토콘드리아, 그리고 소포체, 골지체 등은 막으로 둘러싸여 있다라고 했고요. 원핵 세포들은 막성 소기관이 없다라고 했죠. 그래서 유전물질은 갖고 있으되 유전물질이 막으로 둘러싸여 있지 않기 때문에 핵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하지만 미토콘드리아는 비막 구조로서, 즉 막이 없는 구조로서 원핵 세포들도 미토콘드리아는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5번, 리보솜은 막으로 둘러싸여 있다. 옳지 않은 내용. 정답은 2번. 다음과 같은 작용이 일어나는 세포 소기관의 기호와 이름을 옳게 짝진 것. 아미노산 사이에 물이 빠져나오면서 펩타이드 결합이 이제 일어나며 많은 아미노산들이 펩타이드 결합으로 연결되어 폴리펩타이드가 생성된다. 즉 단백질이 합성된 장소를 이야기하는 거죠. 단백질이 합성되는 장소는 리보솜이 되는 거죠. 리보솜이 아까 어디였죠? 리보솜이 2가 리보솜이었죠. 그래서 5번의 정답은 2 리보솜, 4번이 되겠네요. 두 가지 세포 소기관에 대한 내용이고요. A는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인 엽록체, 그리고 B는 세포호흡이 일어나는 미토콘드리아가 되는 거죠. 특징,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방출한다. B는요, 산소를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를 방출한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 A와 B는 에너지 전환에 관여한다. 그렇죠? 엽록체는요, 빛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전환하는 게 되고요. 미토콘드리아는 반대로 화학 에너지를 생명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로 이제 전환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기억 옳은 내용. 니은 A는 식물 세포에만 있고, 엽록체는요 식물 세포에만 있고요. B는 동물 세포에만 있다. 호흡은요 식물이나 동물이나 다 할 수 있죠. 그래서 식물 세포와 동물 세포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세포 소기관이다라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디귿. B에서는 탄소화합물의 합성이 활발하게 일어난다. 탄소화합물, 탄소를 기본 골격으로 이루어져 있는 화합물을 탄소화합물이라고 하는데요. 대표적인 탄소화합물이 탄단지,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등을 탄소화합물이라고 해요. B는 탄소화합물을 산소를 가지고 분해하는 장소가 되는 거죠. 즉 포도당이 산소를 가지고 분해되는 장소가 미토콘드리아가 되는 거고, 탄소화합물이 합성되는 장소는 광합성, 그러니까 엽록체에서 이산화탄소와 물을 가지고 빛을 흡수해서 탄소화합물인 포도당을 만드는 장소가 되기 때문에 B에서는이 아니라 A에서는 이라고 표현을 하셔야 돼요. 따라서 정답은 1번. 동물세포의 단백질 분비 과정을 모식적으로 나타냈고, A가 리보솜 하면 막구조가 아니라는 거, 그리고 아미노산이 펩타이드 결합을 통해서 단백질이 합성되는 장소다. 하지만 아미노산이 합성되는 장소는 아니라는 것도 좀 기억을 하세요. B는
스포체. 스포체는요, 납작한 주머니와 관 모양의 막이 연결된 형태가 되는 거고, 그림처럼. 그리고 막의 일부가 핵막과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또 소포체 내부는 서로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물질의 합성과 물질의 수송의 통로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거. C는 골지체가 되는 거죠. 골지체. 골지체는 소포체에서 이동해온 단백질을요, 변형하거나 이렇게 포장을 해서 세포 밖으로 분비하거나 세포의 다른 부위로 이동을 시켜요. 이때 단백질을 포장을 해서 이제 분비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비 소낭이다라고도 하는 거죠.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1번 A. 리보솜에서 아미노산 합성된다. 아미노산이 펩타이드 결합을 통해서 단백질이 합성되는 장소이지 아미노산이 합성되는 장소는 아니다 라는 거 기억 꼭 하시고요. 그래서 옳지 않은 내용. B는 소포체, C는 골지체다. 옳은 내용이죠. B는 식물세포에도 있다. 소포체는 동물세포나 식물세포나 다 있어요. 4번 B와 C는 막으로 둘러싸인 세포 소기관이다. 리보솜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막으로 둘러싸인 세포 소기관이 되는 거죠. 그림에서. 그 다음 5번 단백질은 막으로 쌓여 이동한 후 세포 밖으로 이동한다. 예, 분비 소낭에 쌓여가지고 세포 밖으로 이제 분비되기도 하고요. 따라 정답은 1번 세포막의 구조를 나타냈고요. A는 단백질, 막 단백질이라고도 표현하죠. B는 인지질. 인지질을 보면요, 머리 부분 기억. 머리 부분은 친수성을 나타내고 꼬리 부분은 소수성을 나타내게 돼요. 그래서 인산을 포함하고 있는 머리는 친수성, 그러니까 물이나 극성을 띠고 있는 물질과 친하고, 그리고 꼬리 부분, 그러니까 두 개의 지방선으로 이루어져 있는 꼬리 부분은 소수성, 그러니까 무극성 물질하고 친한 부분이라는 뜻이죠. 보기 A는 펩타이드 결합을 포함한다. 단백질은 아미노산이 펩타이드 결합을 통해서 단백질을 형성하죠. 그래서 기억은 옳은 내용이 되는 거고. 니은 A는 세포막에서 위치가 바뀔 수 있다. 인지질이 유동성을 띠기 때문에 막 단백질의 위치가 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니은도 옳은 내용. B의 기억, 이제 머리가 되는 부분은 소수성이 아니라 친수성이 되는 거고, 니은 꼬리가 되는 부분은 친수성이 아니라 소수성이 되는 거죠. 따라서 정답은 기억과 니은. 세포막의 선택적 투과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선택적 투과성이라는 건요, 다양한 이제 막단백질이 있고요. 그 막단백질이 물질 수송에 관여를 하는데, 그 세포의 종류와 이제 환경에 따라서 물질의 종류의 막 투과성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은 물질의 종류하고 특성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일어나고, 이를 선택적 투과성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산소나 이산화탄소처럼 크기가 작은 기체 분자나 혹은 지질과 같은 극성이 없는 물질은요, 인지질 이중층을 직접 통과할 수는 있어요. 반면에 포도당이나 아미노산 같이 크기가 큰 분자나 혹은 나트륨이나 칼륨 같은 이온과 같은 극성을 띠는 물질은요, 인지질 이중층을 직접 통과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막 단백질을 통해 이동한다는 거죠. 보게 기억. 크기가 작은 분자가 큰 분자보다 세포막을 잘 통과한다. 크기가 작은 분자, 즉 O2나 CO2 같은 분자들은 인지질 이중층을 통해서 통과하죠. 세포막을 보면 전체적으로 인지질 이중층에 막 단백질이 박혀있는 형태가 된다고요. 그래서 크기가 작은 분자가 큰 분자보다 세포막을 잘 통과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옳은 내용, 니은 수용성 물질이 지용성 물질보다 세포막의 인지질 이중층을 잘 통과한다. 인지질 이중층은 극성이 없는 물질, 즉 지용성 물질들이 잘 통과를 해요. 그러니까 직접 통과하기 때문에 니은은 옳지 않은 내용. 그러니까 전하를 띠는 물질은 세포막의 인지질 이중층을 통과하기 어렵다. 그래서 막 단백질을 통해서 이동하는 거죠. 따라서 정답은 기억과 디귿.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을 나타냈는데, 지금 세포 밖이 안보다 농도가 더 높죠. 그래서 인지질 이중층을 통해 직접 통과하는 물질이 되네요. 산소하고 이산화탄소 등 크게 작은 기체 분자나
재질과 같이 극성이 없는 물질이 인지질 이중층을 그림과 같이 직접 통과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기역 산소하고 디귿, 이제 지방산. 이와 같은 방식으로 세포막을 통해 이동하는 물질의 이동 속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러니까 확산을 통해서 어떤 환경 조건에서 더 빠르게 이동을 하는가라는 문제죠. 1번 온도가 낮을수록 빠르게 이동한다. 확산이라는 현상은요, 기체 분자의 운동에 의해서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온도가 높을수록 확산이 잘 돼요. 기체 분자 운동이 빠르기 때문에 온도가 높을수록. 2번 전하를 띠는 물질이 빠르게 이동한다. 이와 같은 방식이라는 것은 인지질 이중층을 통해서 확산을 통해 이동하는 경우잖아요. 전하를 띠는 물질은 막 단백질을 통한 확산이 되죠. 그래서 2번 옳지 않은 내용이 되는 거고, 3번 분자의 크기가 클수록 빠르게 이동한다. 분자의 크기가 작을수록 빠르게 이동을 하는 거고, 지질에 대한 용해도가 클수록 빠르게 이동한다. 예, 지질에 대한 용해도가 크다라는 것은 그만큼 잘 녹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잘 녹아야지만 이동하기가 빠르겠죠. 그래서 4번 옳은 내용. 세포막을 경계로 농도차가 작을수록이 아니라 농도차가 클수록 농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잘 빠르게 이동한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고요. 세포막을 통한 포도당의 확산을 나타냈고요. 이런 물질의 운반을 촉진 확산이다라고 하죠. 물질이 인지질 이중층을 직접 통과하지 않고 세포막의 특정 단백질을 통해 이동하는 방식. 기억, 포도당의 농도는 세포 밖이 안보다 높다. 확산, 농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이동하는 거죠. 그래서 세포 밖이 안보다 더 포당의 농도가 높다라고 얘기해야 되고요. 그래서 기억은 옳은 내용. 포당은 그림처럼 특정 단백질을 통해서만 이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이제 확산을 촉진 확산이다라고 표현하는 거고. 단백질은 포도당의 이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한다. 확산은 물질의 분자 운동에 의해서 이동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단백질은 포도당이, 즉 물질이 운반되는 통로의 역할을 하는 거지 에너지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지 않아요. 왜냐? 에너지 자체가 소모되지 않는 물질의 이동이기 때문에. 따라서 정답은 기억과 니은 2번. U자간의 세포막을 이제 설치를 하고요. 세포막 양쪽에 농도가 서로가 다른 설탕 용액을 넣었어요. 이때 설탕 분자는 세포막을 통과하지 못한다라고 이제 제시가 돼 있고, 이렇게 세포막을 우리가 반투각성막이라고 하죠. 반투각성막 사이에 서로 다른 용액이 있을 때 용액의 농도가 높은 쪽과 낮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용질이 이동하지 못하기 때문에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용매, 즉 물이 이동되는 방식을 삼투라고 표현하죠. 이때 삼투도 확산에 의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에너지가 소모되질 않는 물질의 이동 방식이 돼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5%에서 10% 쪽으로 이동하는 용매의 양이 10%에서 5% 쪽으로 이동하는 양보다 많기 때문에 5% 설탕 수용액의 높이는 낮아질 거고요. 그리고 10% 설탕 수용액 쪽의 높이는 높아지게 될 거예요. 그럼 이제 보기, 시간이 지나면 A의 설탕량이 증가한다. A나 B나 설탕의 양, 즉 설탕 분자는 세포막을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양의 변화는 없는 거죠. 그래서 기억은 옳지 않은 내용이 되는 거고, 니은 물 분자는 B에서 A 쪽으로 많이 이동한다. 농도가 낮은 A 쪽에서 B 쪽으로 많이 이동하는 거죠. 그래서 니은 옳지 않은 내용. 시간이 지나면 B의 수면이 A의 수면보다 높아진다. A 쪽에서 B 쪽,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농도가 높은 쪽으로 더 많은 물이 이동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B의 수심이 올라가고 A의 수심이 낮아져서 B의 수면이 A의 수면보다 높아지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따라서 정답은 3번. 어떤 식물 세포를 용액 X에 넣었을 때의 상태 변화를 낳는데요. 그림을 보시면요, 세포의 내부의 크기가 커졌죠. 즉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오는 용매의 양이, 즉 물의 양이 내부에서 외부로 나가는 물의 양보다 더 많기 때문에 세포 벽이
물에 의해서 빵빵하게 이렇게 된 상태를 나타낸 거예요. 이 상태를 우리가 팽윤 상태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팽윤 상태는 식물세포보다 농도가 낮은 저장액에 들어갔을 때 유입되는 물의 양이 더 많아서 세포의 부피가 커지는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기에 기억, 용액 X의 농도는 세포 암보다 낮다. 그렇죠? 저장액에 들어갔기 때문에, 농도가 낮은 곳에 들어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기억은 옳은 내용이 되는 거고, 니은 세포질에서 액포로 이동하는 물의 양은 증가한다. 액포를 볼까요? 이게 액포죠? 액포를 보니까 액포의 크기가 어떻게 됐나요? 액포의 크기가 증가했죠. 그래서 니은 세포질에서 액포로 이동하는 물의 양이 증가했기 때문에 액포의 크기가 커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요. 디귿, 세포 안으로 들어오는 물의 양이 세포 밖으로 빠져나가는 물의 양보다 많기 때문이다. 그렇죠. 부피가 증가하는 이유가 근거잖아요. 세포 안으로 들어오는 물의 양이 세포 밖으로 빠져나가는 물의 양보다 많기 때문에. 따라서 정답은 기억과 니은과 디귿. 삼투와 관련된 현상이 아닌 것. 1번, 씨든 식물에 물을 주면 싱싱해진다. 그러면 씨든 식물이요, 물을 흡수하기 때문에 세포 부피가 증가하기 때문에 싱싱해지는 거죠. 그래서 기억은 1번 옳은 내용이 되는 거고, 배추에 소금을 뿌려두면 숨이 죽는다. 그쵸? 배추에 소금을 뿌려두면 배추 세포에서 물이 밖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숨이 죽게 되는 거고요. 3번, 식물에 비료를 많이 주면 식물이 말라 죽는다. 예, 흙 속에 용질의 농도가 식물의 뿌리 세포 안의 농도보다 높아지면요, 뿌리에서 흙으로 물이 많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결론은 식물이 말라 죽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3번도 옳은 내용. 4번, 모셀간에서 폐포로 이산화탄소가 이동한다. 모셀간에서 폐포로 이산화탄소가 이동하는 거는요, 세포막을 통한 확산이 되는 거지 삼투는 아니에요. 그래서 4번은 삼투와 관련 없는 내용이 되는 거고, 5번, 콩팥의 세뇨관에서 모셀관으로 물이 재흡수가 된다. 예, 이것도 삼투에 의한 현상이 되는 거고요. 따라서 정답은 4번. 적혈구에서 세포막을 통한 물의 이동을 나타냈다. 적혈구는 동물세포가 되는 거죠. 적혈구를 증류수에 넣었을 때 일어나는 현상. 증류수는요, 적혈보다 농도가 낮은 저장액이에요. 저장액. 그럼 농도가 낮은 저장액에 동물세포가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라는 거죠. 그러면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물의 양이 안에서 밖으로 빠져나가는 물의 양보다 더 많을 거예요. 그러면 유입되는 물이 빠져나가는 물의 양보다 더 많으니까 부피가 어떻게 되나요? 증가하겠죠. 근데 증가하다가 어느 순간 세포막이 터지는 현상이 일어나요. 이런 현상을 우리가 용혈 현상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적혈구는 용혈 현상이 일어날 거예요. 보기에 기억. A 방향으로 물의 이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동이 일어나요. 이동이 일어나는데 A 방향보다 B의 이동이 더 많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적혈구가 증가하다, 부피가 증가하다가 터지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고요. 옳지 않은 내용. 니은 B 방향으로 이동하는 물때물의 적혈구 부피가 커진다. 예, 그런 얘기죠. 예, B 방향으로 이동하는 물 때문에. 그러니까 뭐 더 정확히 얘기한다면 A로 나가는 물보다 B, 그러니까 A 방향의 물보다 B 방향의 물이 더 많기 때문에 적혈구의 부피가 커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는 거고, 그 적혈구의 부피가 점점 커지다가 정해지는 게 아니라 커지다가 어떻게 된다? 터진다. 그걸 우리가 용혈 현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따라서 정답은 2번. 동물 세포의 구조를 그림으로 나타냈고요. 표는 세포에서 일어나는 두 가지 반응을 나타내는데, A는 세포 호흡이 일어나는 장소인 미토콘드리아가 되는 거고요. B는 세포막을 표현한 거죠. C는 단백질이 합성되는 장소인 리보솜이 되는 거고, 가는 아미노산들이 펩타이드 결합을 통해서 단백질이 합성되는 그림을 나타낸 거고요. 나는 포도당과 산소가 반응해서 이산화탄소하고 물, 그리고 그에 따른 에너지를 발생하는 세포 호흡의 화학 반응식을 나타냈네요. 보기에 기억.
가에 반응해서 아미노산 배열 순서에 대한 정보는 C에 저장되어 있다. 배열 순서에 대한 정보는요, 핵 속에 유전자가 배열 순서를 저장하고 있고요. 유전 정보는 DNA 안에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핵 속에 DNA 안에 저장되어 있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기억은 옳지 않은 내용이 되는 거고. 니은 나 반응은 주로 A에서 일어난다. 그쵸? 나는 세포 호흡의 화학 반응식을 나타낸 거고, 세포 호흡이 일어나는 장소는 미토콘드리아. 니은 옳은 내용. 디귿 나 반응으로 생성된 이산화탄소는 비를 통해 세포 밖으로 확산된다. 미토콘드리아에서 생성된 이산화탄소는요, 세포막을 통해서 세포 밖으로 확산이 되죠. 이때 이산화탄소는 인지질 이중층을 통해서 세포 밖으로 확산이 되는 거고요. 따라서 디귿도 옳은 내용. 정답은 니은과 디귿. 물질 A와 B가 세포 안팎의 농도 차에 따라 확산하는 속도를 나타냈는데요. 물질 A는 세포 안팎의 농도 차가 크면 클수록 물질의 이동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 경우가 단순 확산에 의한 물질의 이동이 되는 거고요. 단 확산은 인지질 이중층을 통해서 일어나는 확산이 되는 거죠. 물질 B는요, 세포 안팎의 농도 차에 따라서 물질의 이동 속도가 어느 정도까지는 빨라지는데 그 이상은 더 이상 빨라지지 않는, 즉 막 단백질을 통한 확산이 되죠. 그래서 막 단백질이 포화 상태에 이르면 더 이상 확산 속도가 그 이상으로 빨라지지 않는 결과를 얻게 되는 거고요. 기억 A는 인지질 이중층을 통한 확산이 있다. 예, 단순 확산 옳은 내용이 되는 거고, 니은 B의 확산에는 막 단백질이 관여를 하죠. 디귿 A는 세포 안팎의 농도차가 클수록 단위 시간 동안 세포막을 통해 이동하는 양이 많다. 디귿 역시 옳은 내용. 정답은 5번. 생리식염수와 용액 가나의 염화 나트륨 농도를, 그리고 그림은 사람의 적혈구를 표에 각 용액에 일정 시간 동안 넣어두었을 때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생리식염수 NaCl의 농도가 0.9%. 그림의 모양을 봤을 때는 적혈구의 모양의 크기 변화가 없었죠. 생리식염수는 사람의 체액의 농도와 같은 등장액이 돼요. 그래서 적혈구를 생리식염수에 넣게 되면 적혈구 안에 있는 물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양과, 그리고 생리식염수에 있는 물이 안으로 들어오는 양이 서로가 같기 때문에 적혈구의 모양에 따른 크기는 일정한 크기, 원래의 크기를 유지를 하게 되는 거고요. 용액 간은요, NaCl 농도가 2.0%로 등장액인 생리식염수보다 농도가 높죠. 그래서 용액 간은 농도가 높은 고장액이 되는 거고, 이 경우에는 적혈구 안에 있던 물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양이 밖에 있던 물이 적혈구 안으로 들어오는 양보다 많아지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적혈구의 부피가 작아지는 결과를 얻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그림은 B에 넣었을 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용액 간은 B가 되는 거고, 용액 난은 생리식염수보다 용액의 농도가 낮죠. 0.5%.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저장액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농도가 적혈구보다 낮은 용액. 그래서 이 경우에는 적혈구에서 밖으로 빠져나가는 물의 양보다 밖에서 적혈구 안으로 들어온 물의 양이 더 많기 때문에 적혈구의 부피가 처음보다 커지는 거고요. 그래서 이 경우가 A에 넣었을 때의 그림과 같은 거죠. 그래서 용액 나는 A.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용액 간은 B다. 예, 용액 간은 B. 옳은 내용이 되는 거고, A에 넣었을 때, 즉 저장액에 넣었을 때 적혈구 내의 용액의 농도는 증가한다.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물의 양이 많기 때문에 적혈구 내의 농도는 감소하겠죠. 디귿 생리식염수에 넣은 적혈구에서 세포막을 통해 물이
이동하지 않는다. 나가는 물의 양과 들어오는 양의 물의 양이 동일한 거죠. 그러니까 물이 이동한다라고 봐야 되고, 따라서 정답은 기억. 단백질의 분비 과정에 대한 설명이 그림으로 나와 있고요. 단백질은 막으로 쌓인 주머니에 담겨 이동하며 이 주머니가 세포막과 융합하면서 단백질이 세포 밖으로 분비된다. 여기 이제 그림을 보시면요. 이 단백질이 막으로 이제 쌓인 형태의 그림이 나오죠. 이때 이러한 이제 막으로 쌓인 주머니를 분비 소낭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 분비 소낭에 쌓인 단백질이 세포 막에 결합이 돼가지고 그 분비 소낭 안에 있던 단백질 물질을 밖으로 분비하는 그런 이제 그림이 나와 있는 거고, 이때 이 분비 소낭이 단백질 막과 융합을 하게 되고요. 융합한 결과 세포막의 표면적은요 더 넓어지게 돼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번 기억은 리보솜에서 합성된 것이다. 그렇죠. 단백질은 리보솜에서 합성이 되고요. 2번 니은은 골지체에서 형성된 것이다. 네, 분비소낭은요 골지체의 일부분이 떨어져 나오게 돼요. 그래서 골지체에서 형성된 것이다. 옳은 내용이 되는 거고, 니은의 막은 인지질 이중층 구조다. 예, 막 구조는요 다 인지질 이중층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3번도 옳은 내용. 4번 단백질은 확산에 의해 세포막을 통과한다. 단백질은 분자의 크기가 커서 세포막을 통해 직접 확산되진 못하고요. 이렇게 분비 소낭의 막이 세포막과 융합을 해서 안에 들어있던 단백질이 밖으로 분비가 돼요. 이거를 이제 외포작용이다라고 표현하고요. 세포의 분비라는 이제 표현을 쓰기도 하죠. 이때는 확산과 다르게 에너지가 소모되게 돼요. 그래서 에너지를 사용하는 물질의 이동이다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4번 단백질은 확산에 의해 세포막을 통과한다가 아니라 융합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단백질이 분비가 된다. 그리고 이때는 에너지가 사용이 된다. 5번 단백질이 분비될 때 세포막의 표면적이 그렇죠. 세포막에 융합되면서 세포막의 표면적이 증가하는 결과를 얻어요. 따라서 정답 4번.